혹시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거나 목을 앞으로 쭉 뺀 채로 무언가를 집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뜨거운 냄비를 옮기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더라고요. 다 옮기고 나니까 목 뒤가 엄청 뻐근한 거예요. 목표는 그냥 냄비 옮기기였는데 제 몸은 거의 전투를 치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에서 바로 이런 상태를 아주 재밌게 표현하던데요. 좀비 모드라고요. 아,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목표물만 보고 다른 건 다 잊은 채로 그냥 돌진하는 상태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좀비 모드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컵 하나 잡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온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그 자동 반응의 사슬을 어떻게 끊고 마치 우아한 지휘자처럼 내 몸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든다. 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우리 안에 그 좀비부터 제대로 만나봐야겠어요. 방금 제가 겪은 냄비 사건도 그럼 좀비 모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그런 상태를 목적 지향, 영어로는 엔드 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엔드 게인이요? 네, 말 그대로 결과, 즉 엔드를 얻는 것, 게이닝하는 것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죠. 뜨거운 냄비를 안전하게 옮긴다. 이 목적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 몸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쓸 것인가 하는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컵을 잡을 때마다 내 목은 자유로운가? 등은 덜 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효율을 낳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컵을 들 때마다 어깨 근육을 5만큼 더 쓰고 컴퓨터 할 때마다 목 근육을 10만큼 더 쓴다고요. 하루의 틀은 괜찮겠죠. 하지만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그 불필요한 긴장들이 결국 만성적인 통증, 자세 불균형, 심지어는 호흡곤란까지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좀비처럼 움직이는 게 당장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 몸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 방식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눈앞의 효율성 때문에 장기적인 몸의 연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와,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좀비 반응,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료에 인용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맞아요.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훈련의 핵심에 바로 이 공간, 즉 틈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컵을 본다. 이게 자극이죠. 그리고 손으로 낚아챈다. 이건 반응이고요. 이 둘 사이에 0.1초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아요. 거의 하나의 동작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인 자제와 지시 훈련은 이 자동 회로를 의도적으로 끊는 연습입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끼워 넣는 거죠. 자제라고 하니까 저는 왠지 무조건 참는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뭐랄까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잠시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행위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의 자제, 이니비션은 억압이 아니라 현명한 보류에 가까워요. 눈 위에 이미 깊게 파인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은 우리가 수십 년간 좀비처럼 걸어오면서 만든 아주 익숙하고 편한 길이죠. 자제는 그 익숙한 길로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딛기 직전에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아, 멈춰서는 거. 네. 그리고 그 멈춘 시간 동안 지시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꺼내드는 겁니다. 저 옆에 조금 힘들지만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세기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신경계의 재배선이라고도 불러요. 낡은 전선을 잠시 차단하고 새로운 전선을 연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경계의 재배선이라니. 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4단계 실전 가이드, 이걸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마음속으로 연극 대본을 읊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유혹의 시작, 더 스티뮬러스입니다. 당신 앞에 펜이나 커피잔처럼 손에 잡기 좋은 물건을 하나 두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가볍게 저걸 잡아야지 하는 마음, 즉 의도, 인텐션을 일으켜보는 겁니다. 네, 제 앞에 늘 쓰는 머그잔이 있습니다. 저걸 잡아서 물을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살짝 움찔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움찔하는 순간, 그걸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오랜 습관, 좀비 손이 깨어나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초의 멈춤, 노우군요. 손이 나가려는 바로 그 찰나,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스톱 또는 멈춰를 외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이걸 습관에게 아니오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행동을 완전히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잠시 보류하는 느낌이죠. 달리기를 시작하려다 출발선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하는 것처럼요. 손은 책상 위나 무릎 위에 그대로 둔 채 오직 움직이려는 충동만 멈추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충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충동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저 컵을 잡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네요. 이 멈춘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해야 할 특별한 게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훈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 10초의 방향 지시, Giving Directions입니다.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멈춘 시간을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에게 새로운 대본을 읽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절대 몸을 움직이지 말고 오직 생각만으로 이 내레이션을 따라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읊어보세요. 약 10초 동안 진행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목이 자유롭도록 내버려둔다.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스르르 놓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하도록 한다. 누가 정수리를 부드럽게 위로 당겨줘서 척추 마디마디가 길어지는 상상. 그래서 내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한다. 등이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활짝 펴지는 느낌입니다. 이 편안함이 어깨를 타고 팔을 지나 손끝까지 흐른다. 마치 따뜻한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요. 나는 컵을 잡기 위해 몸을 구기거나 긴장시킬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새로운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이완하세요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대본 같아요. 목의 긴장을 풀어야지가 아니라 목이 자유롭도록 내버려둔다는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내 등이 정말 넓어지고 있나? 하면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지시는 어떤 감각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보내주는 겁니다. 등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등을 넓히는 데 관여하는 미세한 근육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아, 생각만으로도요? 네, 당장 물리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생각에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싹이 트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결과를 느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목적 지향이 될 수 있겠군요. 그냥 믿고 생각을 흘려보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초 동안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했다면 드디어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바로 우아한 행동, the action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생각했던 그 방향성들, 즉 목은 자유롭고 머리는 위로 향하며 등이 넓어진 그 새로운 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물건을 잡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은 자유롭고 머리는 위로, 등은 넓게. 천천히.
그런데 손을 뻗는 중간에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네요. 어깨도 다시 살짝 올라갔고요. 이거 실패한 거죠? 전혀요.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오랜 습관을 발견한 위대한 배움의 순간이니까요. 아, 발견. 네. 예전 같았으면 숨 참고 어깨 올라간 줄도 모르고 그냥 컵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알아차렸잖아요. 그럴 땐 그냥 웃으면서 다시 2단계 스탑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에요. 시도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의 과정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솔직히 10초는 좀 길게 느껴지거든요. 아침에 정신없이 커피 내릴 때 10초를 멈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한 1, 2초만 멈춰서 생각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10초를 구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1초를 멈추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특히 초보자에게 10초라는 시간은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관성 깨기입니다. 관성이요? 우리 몸의 습관에도 무슨 물리학적인 관성이 작용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하고 한참을 더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그게 관성의 힘이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좀비 모드 습관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초만 멈추면 이 관성의 힘에 이끌려서 어느새 다시 옛날 방식으로 스르륵 돌아가 버리죠. 10초는 그 강력한 관성의 기차가 완전히 멈춰 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아, 제 나쁜 자세 습관이 무슨 거대한 화물 열차 같은 거였군요. 그걸 멈추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감각의 깨어남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 내 몸이 지금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거든요. 하지만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서 내 몸에 귀를 기울여 보면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네? 라고 알아차린 것처럼요. 네네, 맞아요. 나도 모르게 턱을 꽉 깨물고 있었네? 라거나 왼쪽 어깨가 유난히 더 솟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죠. 이 섬세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변화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죠. 정말 그렇네요. 멈추는 건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군요. 내 몸의 나쁜 습관을 데이터 수집하듯이 발견하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과정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결과, 즉 컵 잡기에만 집착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어요. 10초의 멈춤은 그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벗어나 뇌의 초점을 과정, 즉 어떻게 움직일까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 어떻게? 네, 어떻게 집중할 때 무엇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역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즉, 목적지향이라는 낡은 운영체제에서 과정 중심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뇌를 리부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10초라는 짧은 시간이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관성의 기차를 멈추고 잠든 감각을 깨우고 뇌의 운영체제까지 바꾸는 시간이라니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낡은 습관을 멈추고 새로운 감각을 깨우고 뇌의 초점을 전환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10초의 정적이 주는 고요함과 명료함을 즐기게 될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자료에 나온 표현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하수이고 생각이 먼저 길을 닦은 뒤 손이 따라가는 사람은 고수다. 오늘 하루 딱 3번만이라도 무언가를 잡으려다 말고 얼음 하고 10초간 동상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상 위 펜을 잡기 전, 냉장고 문을 열기 전, 혹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요. 그 짧은 정적이 당신의 하루를 훨씬 우아하고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을 뻗는 물리적 행동에 10초의 멈춤을 적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10초의 멈춤을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이나 스트레스 받는 이메일에 화난 채로 바로 답장하기 직전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일상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